안녕하세요. 메카니코인 투자 더펄슨 후입니다. 오늘은 미친 코인 블라스트 곤육몬 코인 등장했는데 헌터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곤육몬 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라스트 어떤 건지. 자, 블라스트 사용자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레이어 2 이렇게 설명을 일단 했는데요. 얘네들 홈페이지 보시면은 한글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오늘 발표한 레이어 2 프로젝트고요. 블러 출신 CEO가 만든 거죠. 옵티미스틱 롤업 기반이고 이거는 레이어 2에서 실행만 하고 해당 내용을 이렇게 이더리움으로 보내가지고 검증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체인에 이더나 USDC를 두고 있기만 해도 수익을 주는 프로젝트다. 예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L1 스테이킹은 뭐냐면은 여기 블래스트의 사용자가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면은 얘네가 리도 프로토콜 이용해서 이더리움의 이자 수익을 사용자에게 알아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이자는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내가 USDC를 블래스트에 예치를 한다. 그러면은 얘네는 알아서 USDC를 여기 메이커다오 아시죠? 메이커다오에 보내고, 그럼 메이커다오는 미국 국채 연동 풀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해서 미국 국채 이자 해당하는 5% 정도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사용자에게 주는 거죠. USDC를 메이커다오에 맡겼는데 그러면은 내 USDC를 어떻게 쓰나요? 했는데 이 USDB랑 1대1로 대응시켜서 블래스트에서는 일단 USDB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내 진짜 USDC는 메이커다오에 가 있는 거죠. 국채 수익률을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쓰다가 내가 이걸 인출하고 싶을 때는 USDC로 바꿔서 나갈 때는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가 가스 수수료를 통한 수익, 여기서 봤을 때 개발자들에게 되돌려준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코인의 수익, 매출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네트워크 사용 수수료, 가스 수수료에서 온다고 했죠. 이거를 전부 다 개발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사용자들은 이더 스테이킹이랑 메이커다오 국채 스테이킹으로 꼬시고, 개발자들은 여기 체인에서 발생한 가스 수수료를 모두 줘서 개발자를 꼬시는 걸로 해서 여기 생태계를 엄청나게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에어드랍의 물량의 50%는 개발자들에게 할당되어 있다. 이거는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열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용자와 개발자를 결국 둘 다 잡겠다는 전략이고, 그럼 뭔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나요? 블라스트 토큰 홀더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블라스트 토큰 홀더를 챙겨주기 위해서는 블라스트라는 이 D앱이 버는 돈이 있어야 돼요. 왜? 얘네가 가스 수수료의 일부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블라스트를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속각하는 형태, 이렇게 해야 블라스트 가격이 오르죠. 근데 얘네 지금 이 작전이 다 뭐죠? 사용자를 일단은 늘리겠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블라스트, 옵티미즘, 아비트럼 이렇게 쭉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쉐어홀드 가스 레버뉴 했을 때 100%를 개발자에게 준다, 이거고요. 그런 거 없죠. 옵티미즘, 아비트럼은. 대신에 얘네들은 생태계 보조금을 시행하죠. 자기들 옵티미즘 생태계에 있는 D앱들에게 신청하면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주잖아요. 옵티미즘을. 아비트럼도 그렇고. 그래서 둘이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맨날 보조금 시행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왜 미친놈이 들어와서 우리는 돈 안 번다. 버는 돈 전부 개발자 다 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네 황당하겠죠.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고 개발자 팀에 한국인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출신 있고, NFT 출신 블러 설립자 팩맨 있고,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뒷 배경도 보면은. 그래서 빨리 보낼수록 포인트를 지금 많이 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모가 발생해서, 예치 포모가 발생해서 지금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여기다 이더리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했을 때 2월부터 출금 가능하고 에어드랍을 주고 5이더 예치해야 돼서 기회비용 생각하셔야 돼요. 2월 말에 준다고 했을 때 12월, 1월, 2월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럼 3개월이면은 그 사이 알트 하락 오고 이제 하락 다 복구하고 이거 다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코인 시장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알트 저점에 못 잡는다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사실 에어드랍 그거 했다가 그걸로 그냥 알트나 살 걸, 이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부용 꼭 생각하고, 이거는 지금 다들 너무 미쳐있다, 너무 열광하고 있다는 거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블라스트의 가장 충격적인 점 결국 이거예요. 가스 수수료 100%를 개발자에게 준 프로젝트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보통 뭐 이런 건 있었죠. 유니스왑에 유동성 제공자들에게 주고 뭐 그런 건 있었죠. 근데 이건 유동성 제공자가 아니죠. 개발자에게 주는 거고 매출의 100%를 개발자에게 주기 때문에 얘네는 버는 돈이 없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 수수료 아니면은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블라스트는 블러와 같이 초기에 팀에 할당된 물량을 매도하면서 회사를 운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스트 토큰은 현재는 유틸리티 보이지 않고요. 거버넌스 기능만 있을 거고 당연히 프로젝트 팀이 버는 돈이 없는데 꾸준한 매도 압력을 받겠죠. 블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개발자 프렌들리 정책과 에어드랍 메타 이런 걸로 얘네들은 충분히 레이어 2에서 아비트럼의 사용자들이나 TBL을 제낄 정도의 파괴력을 지금 가진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아비트럼을 제낄 정도로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괜찮은 디파이 디앱이나 뭐 게임파이 디앱 같은 게 나오면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막상 블라스트 토큰 가격은 엉망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뿌리기만 하고 회사에서도 팔고 그러고 에어드랍으로 받은 사람도 팔고 그냥 전부 다 팔기 바쁜 그런 코인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L2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옵티미즘 아비트럼도 뭐 이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확률이 높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출혈 경쟁이죠. 출혈 경쟁이고 식당에서 뭐 오면은 자기들 뭐 국밥 사 먹으면은 뭐 피자 한 판 준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오픈시 보시면은 얘네도 수수료 무료 정책을 그때 결국 했잖아요. 블러가 옆에서 하도 계속 미친 짓을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2에서 블라스트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옆에 있는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런 애들도 가만히 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아비트럼도 그렇고 옵티미즘도 그렇고 걔네가 그렇게 경영에 최적화된 그런 CEO들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옵티미즘은 그쪽 비영리 기구 출신이고 아비트럼은 대학교 교수 출신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 블라스트란 놈이 와서 이렇게 이 시장을 이렇게 어지럽혀 버리면은 아비트럼 옵티미즘이 정신 못 차리다가 나중에 좀 따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비슷한 정책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아비 옵티 토큰도 가치가 블라스트와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사건으로 보이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빌런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블라스트가. 그래서 L2 생태계도 사용자에게 뭐 에어드랍 뿌리기나 개발자에게 가스 매출 주기 등등으로 이렇게 모든 가게 박살내기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 블라스트가. 그런데 우리가 블라스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기 망설여지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시장 지배력을 올리기 위한 코인이지 이 블라스트 토큰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블라스트 생태계의 사용자가 올라갈 뿐이지. 그래서 이후에 토큰 가치를 높이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지금 블러에서 논의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거 언제 할지 요원하죠, 사실. 얘네가 이제 막 내년에 출시를 하는데 내년에 2월쯤 출시한다 칩시다. 그럼 출시하고 뭐 아무리 못해도 1년 정도는 이런 정책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년 정도 막 토큰 뿌리고 해가지고 이제 시장 장악했어. 그럼 그때쯤 이제 논의 이제 시작하는데 거버넌스 해서 이제부터는 뭐 가스 비용의 일부는 우리 프로젝트가 가져갑니다 해서 가져가가지고 그걸로 이제 블라스트 토큰을 소각한 다음에는 또 논의하는데 시간이 한 세월이죠. 세월입니다. 6개월에서 1년 막 이렇게 걸려요. 3개월, 6개월, 1년. 그러면은 자 내년 2월에 출시하고 1년 정도 이런 정책 꾸준히 유지해가지고 2025년 2월쯤에 시장을 장악하고 거버넌스로 유틸리티 전환하는 게 25년 뭐 한 하반기쯤 된다 치면은 불장 다 끝났을 때죠. 그래서 블라스트라는 토큰이 이게 투자 가치가 높아질 그 시기는 굉장히 나중에 될 거고 그것도 어려워 보인다. 너무너무 장애물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시장이 사실은 지금 이미 레드오션이었어요. 이미 레드오션이었는데 얘가 등장해서 이제는 더 지옥헬 레드오션이 돼버렸고 레이어 2 코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투자에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얘네가 실제로 이제 등장했을 때 얼마나 TBL이나 사용자 트랜잭션 이런 거를 빨아먹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예치에서 인센티브 에어드랍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L2 토큰들이 이제 이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친 코인 블라스트고요. 이 곤육몬이 뭡니까? 얘가 복수한다고 자기
앞으로의 모든 net 능력 끌어다가 이렇게 변신한 거잖아요. 딱 한 방에.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블라스트가. 난 모르겠고, 일단은 아비트럼 옵티미즘만 조지게 해줘 해가지고 지금 다 끌어모은 거예요. 블라스트가. 아시겠죠? 그래서 코인 투자자들 잘 생각하시고, 여기 투자할 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